안녕하십니까, 최준범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 7강이 되겠습니다. 7강에서 배우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하기. 자, 실행 취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실행한 작업을 16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작업을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통째로 표를 지웠습니다. 근데 지우고 나서 바로 생각해 보니까 그 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표를 다시 살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자,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금 표를 지웠기 때문에 방금 했던 작업을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16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개 작업한 게 쭉 목록이 나오겠죠. 그 목록을 펼쳐보고 원하는 작업까지 뒤로 돌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취소를 하느냐, 편집 메뉴 눌러보시면은 취소할 작업이 나옵니다. 그거를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식 도구 몸에 보시면은 취소할 작업 선택하는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취소할 작업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표가 필요 없어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안 했다가. 자, 그렇지만 엑셀은 불평하지 않고 취소를 했다가 다시 실행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또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후에 작업한 16개의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작업을 순차적으로 쭉 했어요. 근데 그게 작업한 게 16개 이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이 16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전까지 16개 작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째 작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갔는데 다시 앞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13번째까지. 그러면 13번째까지 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편집이라는 메뉴에 다시 실행할 작업 선택하시면 되겠고, 서식 도구 모음에서 다시 실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클립보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보드는 간단하게 말해서 임시 기억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로 작업하시다 보면은 복사를 한다거나 잘라내기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쭉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24개까지 저장을 해 두었다가 그 목록을 쫙 살펴보고 내가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서 붙여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클립보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편집에 클립보드를 선택을 하시거나 작업창에 클립보드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클립보드 창 안에 복사했거나 또는 잘라낸 내용이 24개가 들어있어요. 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붙이고자 하는 위치를 먼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결정이 되었다면은 복사할 목록을 클릭을 하거나,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 하나를 클릭을 하거나 메뉴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개 이상이 되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복사 작업이라든지 잘라내기 작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가지수가 24개 넘어가면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것부터 하나하나 삭제가 됩니다. 자, 처음에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뭘 하고 해서 이게 24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25번째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작업이 없어지고 나머지가 24개가 기록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셀 표시 형식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셀 표시 형식 지정하기. 자, 셀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2000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내가 표현할 때는 앞에 원 표시를 붙인다거나
달러 표시를 붙인다거나 또는 소수점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보여지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종류가 통화가 있고, 통화는 우리 화폐 단위죠. 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원이라는 통화 단위를 쓰죠. 그럼 또 다른 나라는 뭐 달러라는 것도 쓰고 또 엔화라는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숫자만 들어있지만 표시되기는 달러로, 표시되기는 원화로, 표시되기는 엔화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찾아가시려면은 서식의 셀에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좌측에는 범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범주는 표시 형식의 종류,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통화죠. 따라서 통화라는 범주를 클릭하시면은 우측으로 원하는 형식이 미리 정의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정의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달러의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센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날짜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날짜 영역을 보시면은 범주에서 날짜 선택을 하고 선택 후 형식에서 원하는 표시 형태를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 같은 경우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긴 형식도 있고 짧게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미리 템플릿, 정해진 템플릿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 로컬에서 국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해당 나라에 해당하는 그 표시 방식, 우리나라 같으면은 연, 월, 일이 표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 범주에서 시간 선택을 하고 형식에서 원하는 표시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컬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우편번호와 전화번호. 자, 우편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대시, 하나, 둘, 셋. 항상 우편번호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셀 내용에는 뭐 281 다시요 100에 250 이렇게 숫자가 써 있다고 치세요. 숫자를 따지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250이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이렇지만 이게 우편번호라는 얘기죠. 그럼 셀 표시 형식에서 우편번호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100-250번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죠. 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국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지역 그리고 국번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국번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데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숫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형식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지정이 나와 있어요. 사용자가 이미 정해진 틀 말고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자,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을 하고 형식에서 원하는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합니다. 사용자 지정도 이미 정해진 형식이 몇 개 있어요. 없다면 만드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편집 후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예. YYYY 하면은 2004로 되고 YY 하면은 04년. M을 4개 쓰면은 March. M을 3개 쓰면은 MAR. 2개 쓰면은 3월. D를 4개 쓰면 요일. D를 3개 쓰면은 요일 약자. D를 2개 쓰면은 일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실제 들어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표시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려면 작은 따옴표 입력 후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넣을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이 돼서 0이 표시가 됩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수식 입력란에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고 0020 하면은 얘는 숫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문자가 돼요. 따라서 보여주는 내용도 그냥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만약에 따옴표를 안 해주면은 2밖에는 표현이 20까지는 되겠네요. 자, 20까지 표현이 됩니다. 앞에 있는 0은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동 서식과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서식은 이미 서식이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먼저 영역 잡고 원하는 형식을 선택을 하면은 그 형식이 그대로 범위 잡은, 블록 잡은 곳에 지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서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고 서식의 자동 서식 선택 후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서식을 선택합니다. 옵션 클릭 후 원치 않는 서식은 해지.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옵션을 클릭하고 해지를 해준다.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 영역 선택 후에 서식, 조건부 서식을 선택한다. 4가지 옵션 선택 후 서식 단추를 클릭을 한다. 자, 조건부 서식은 뭡니까?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특정 서식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90점 이상은 파란색, 미만은 파란색으로. 그럼 자료만 넣으면은 그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하고자 하는 서식 선택 후에 확인을 누르면은 다른 서식이 된다. 다른 서식이 필요할 경우 추가 클릭 후 옵션 지정 및 서식 지정 후 확인을 한다. 같은 방법으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 단추를 클릭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서식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된다. 자, 홀수형의 색칠하기. 미드, 로우, 열, 2. 여기 뭐예요? 미드 연산, 나머지 연산 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면 어떠한 색칠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실제 엑셀 파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 요걸 갖고 작업을 합니다. 자, 쭉 드래그하고 색을 노랑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 여기 드래그하고 색을 빨강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이 부분 드래그하고 뭘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3개의 작업을 했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에 글자 색깔을 파랑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바로 편집 메뉴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글꼴 취소라는 게 나오죠. 제가 글 색깔을 바꿨으니까 글꼴이 바뀐 거죠. 자, 누르시면은 다시 검정색으로 됐죠. 다시 편집해 가시면은 셀 서식 취소. 자,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빨간색으로 한 작업이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했던 게 죄송합니다. 빨간색 넣은 게 아니고 여기 셀에다가 보라색 넣은 거죠.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집에 셀 취소하면 이때는 빨간색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 다시 취소하면은 노란색이 없어지겠죠. 이러한 식으로 제가 작업했던 거를 거꾸로 되짚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짚어 나갔다가 여기 빨간색 칠한 것까지는 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때는 목록 자체가 나와야 되니까 서식 도구 상자를 보시면 돼요. 서식 도구 상자에,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죠. 도구 상자가 2개가 한 줄에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이 안 됐죠. 이게 가려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2줄로 표현해서 보는 게 낫겠죠. 자, 도구 상자를 2줄로 보시려면은 여기 또는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 메뉴 나와 있어요. 단추를 2줄로 표시. 자, 클릭해 주시면은 도구 상자가 2줄로 표시가 됐죠.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실행 취소라는 게 나와 있죠. 현재는 3이라는 걸 입력한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쭉 드래그하고 서식 색깔 노랑을 하늘색을 집어넣자. 색깔 바뀌었죠? 드래그하고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요? 빨강색을 넣어보자. 그리고 요 안에 글자들은 글자 색깔을 뭘로 할까요? 자, 주황색을 해보자.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보면은, 자, 요게 목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누르면은 바로 이전 작업 취소. 목록을 누르면은 목록이 펼쳐지고, 자, 한 요 정도 셀 서식. 첫 번째는 놔두고, 두 번째 셀 서식한 것까지 되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빨간색 들어간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거꾸로 왔기 때문에 앞에 작업했던 게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실행 단추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은 셀 서식 넣은 거하고 글자 색깔 바꾼 거 두 개를 다시 실행하겠다. 맨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클릭하시면은 바로 또 작업 실행한 게 재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작업했던 거를 되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실행할 수도 있다. 자, 요거 유용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클립보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장소라고 했습니다. 먼저 클립보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클립보드. 자, 우측에 클립보드가 나와 있죠. 현재는 복사하거나 자르는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을 복사를 하겠다. 우측 단트 눌러주시고 복사를 하시면은, 자, 바로 들어갔죠. 하나, 여기 24개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와서 복사. 자, 이제 엑셀 한번 가볼까요? 자, 이미지 복사됐죠? 이렇게 이미지도 복사되고, 또 이번엔 잘라내기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기를 해도 이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24개까지 복사 또는 잘라내기 한 항목들을 쭉 저장을 해뒀다가 이 이미지를 또는 이 내용을 여기다 제가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복사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상당히 편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고 위치 선정하고 눌러주고 위치 선정하고 눌러주고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자, 클립보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성적 점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우측 단추를 눌러주시고, 물론 이게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확인 눌러주시면은 실제 들어있는 내용, 자, 클릭해 보시면은 99 숫자잖아요. 보이기는 원 표시가 붙어서 99원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자기가 입력한 내용은 그대로 들어있는데 보여지는 방식이 다르질 뿐입니다. 자, 통화했으니까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숫자? 숫자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냥 확인하시면은 똑같겠죠. 점수가 들어있으니까. 회계도 그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통화하고 비슷해요. 근데 통화하고 차이점은, 자, 통화할 경우에는 음수, 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회계일 경우에는 음수에 해당하는 게 없네요. 자, 그 다음 날짜. 자, 날짜 보시면은 현재 숫자가 85
85가 들어있는 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거를 날짜로 바꾸면은 1900년 3월 25일입니다. 자, 엑셀에서는 1. 자, 직접 해보죠. 1에 해당하는 날짜가 1900년 1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걸 외우질 못했는데 1900년 1월 1일 요게 1에 해당합니다. 자, 실제 들어있는 내용은 1을 입력을 했는데 그거를 날짜 표시로 바꿨더니 1900년 1월 1일이 되더라. 자, 그러면은 대충 짐작을 해서 2000년이니까 자, 1년이 365일이죠. 10년이면은 3650일이죠. 100년이면은 36,500일입니다. 그럼 36,500 이상이면은 2000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6,500 셀 서식에 가서 날짜로 바꿔주면은 조금 모자라네요. 366일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 다시 36,500 아예 37,0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날짜로 바꿔주면은 자, 2001년 4월 19일이 되죠. 요렇게 날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날짜의 경우에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01년 몇 월 며칠 요일까지 표시하는 게 있고 월 1까지만 한문으로 월만 월하고 일만 또는 01-3-14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 주시면은 바로 변형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날짜까지 살펴봤고요.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에다가 3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 형태가 시간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 셀 서식에 가시면은 시간도 나타내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H 하니까 앞에 시간, MM 하니까 0 몇 분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요거를 YYMMDD로 바꾸면 바로 날짜로 바뀝니다. 다시 셀 서식 시간 요번에는 오전 오후 그리고 초까지 확인하시면은 오전 3시 40분이다. 다시 셀 서식 다른 거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PM, AM 시간, 분, 초 그 다음 AM이냐 PM이냐 요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3시 40분 00 AM 이런 식으로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편번호. 자, 우편번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은 얘는 숫자예요. 43,1746입니다. 자, 우측 단추 누르시고 셀 서식 누르시고 이거를 기타의 우편번호로 바꾸면 자, 아까 그 앞선 예에서 뭐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경우들 보면은 로케일 있죠? 로케일 위치 요게 한국어가 돼야 됩니다. 미국 다른 나라로 하면은 그 나라에 맞게 표시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편번호도 한국어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자, 우편번호 형식으로 바뀌었죠. 실제 들어있는 값은 이런데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번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유효하지 않은 0 없어지고 11999-77405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우측 단추 누르시고 셀 서식 기타의 전화번호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확인 됐죠? 011-9997-7405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셀 표시 형식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볼 거는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여기서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이 나타내는 거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샵, 콤마, 샵샵 0 하면은 숫자 4자리, 3자리에 콤마를 찍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34000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34, 000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샵은 숫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골뱅이 표시 있죠? 자, 어디 갔나요? 골뱅이 표시. 요거는 문자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에다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셀 서식 하시고 사용자 지정하시고, 자, 뭐를 하나 수정을 할까요? 아까 골뱅이가 있었는데, 자, 골뱅이 나와있죠?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자라고 집어넣습니다. 확인했어요. 자, 여기다가 남자라고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은 남자가 돼버려요. 왜냐? 골뱅이가 들어오게 되는, 입력하는 문자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자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남자가 됩니다. 그럼 여자 넣으면은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표시 형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넣고 싶다. 00999. 그러나 엔터를 치면은 유효하지 않은 0은 사라집니다. 이거를 표시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헛다운표를 누르시고 009999 엔터 치시면은 문자 취급이 되기 때문에 0이 살아 있습니다. 스마트 태그 나왔죠? 숫자를 텍스트로 저장 선택하시면은, 요거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텍스트로 지금 했기 때문에 관련된 메뉴가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숫자로 변환하면은 안 되죠? 오류 무시하십시오. 실제 오류는 아니에요.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앞에 숫자 형태인데 문자로 취급할 때는 헛다운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거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서식부터요. 자, 현재 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 서식은 간단합니다. 서식을 바꾸고 싶어요. 서식에 자동 서식. 미리 서식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바뀝니다. 자, 간단하죠? 요게 자동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이 나와 있는데,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먼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조건을 줍니다. 셀 값이 다음 값 사이에 있다. 100에서 90 사이에 있다. 그럴 때 서식을 어떻게 주겠느냐? 현재 없죠? 서식. 자, 뭘 해볼까요? 색깔을 파랑으로 하고 굵게 하겠다. 미리 보기 확인하십시오. 확인. 자,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줄 수가 있어요. 추가. 이번에는 셀 값이 89에서 80. 이럴 때는 기울이고 색깔을 빨강으로 확인.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 값이 79가 되겠죠. 79에서 70. 서식 색깔 노란색, 굵은 기울인 꼴 확인. 자, 지금 영역을 뒤에 잡았잖아요. 이 영역에 있는 값들이 이러한 조건 만족할 때는 요 조건 100에서 90 사이일 때는 요렇게, 89에서 80일 때는 요렇게, 79에서 70대는 요렇게. 자, 그 밖에도 수식도 넣을 수가 있고 값의 사이, 같지 않음, 값보다 큼, 작음,
이러한 식으로 여러가지 옵션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70점 사이는 노란색, 얘네들은 기본이죠. 해당 사항이 없었죠. 89점은 빨간색, 90점 이상은 파란색 굵은 글씨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 자, 간혹가다 삭제를 또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조건부 서식 삭제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삭제. 뭘 삭제할 거냐? 전부 다 할 거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것만 삭제할 거면 체크. 확인하시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응용을 해서 홀수 짝수 색깔이 다르도록, 홀수 행 짝수 행 색깔이 다르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잡으시고요.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요 기존에 있던 거 둘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세 개 다. 다시 이제 집어넣는데 요번에는 수식으로 할 거예요. 수식이 요걸 만족을 할 때, 뒤에 나오는 걸 만족을 할 때 서식을 적용을 해라. 자, 그럼 그 수식이 뭐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MOD 나머지 연산자예요. 가로 열어주시고 뭐를,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 row라는 함수는 행 값을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행 얼마예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그 값을 가져다가 뭘로 나눠요? 2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봐요. 이게 참이면, 그 말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짝수 아닙니까? 짝수면은 그때 뭘 해줘요? 이런 색깔로 집어넣어줘라. 확인!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짝수인 행이 전부 색깔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